네, 이제는 고전 시간입니다. 사실 고전 시간은 진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 봐. 네, 그냥 다 보세요. 진짜로 다 봐야 돼. 네,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작품이 나오면 좋아요. 정철 나왔으면 좋겠어요. 관동불고 그지? 네, 차라리 9월에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고전 같은 경우는요. 이거 진짜 안 나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도 심지어 다 모아서 어떻게든 평가원이 정말 재활용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했던 작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올해 처음 나와서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6월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유한 12곡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수록이 됐던 작품인데 근데 이제 또 6월에 바로 이제 출제가 됐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뭐 작년에 비가도 EBS에서 처음 수록이 됐던 작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보셔야 되는 재작년이구나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작품들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 않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좀 높은 거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게 누가 봐도 좀 뻔히 보이는 것들은 있으니까. 예, 아니 누가 봐도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는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조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넣어요. 예, 그냥 다 넣으니까 수시로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실 때까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적어도 고전 시간은 왜냐면 고전 시간은 굉장히 연계 체감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사나 이런 애들은 좀 어렵겠죠. 관동별곡은 체감하기 많이 어려우실 텐데 왜냐면 EBS 수록 부분이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리고 그것만 본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전체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별곡이다 하면 두렵지만 반가운 것도 커. 예, 그래서 왜냐면 네가 정철을 알긴 알거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리는 작품 분석의 팁까지 알고 있으면 아 정철 이거 보면 되지. 아 그래 선생님 나오면 쫄지 말고 관동별곡 나오면 이거 보라고 했어 라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계속 정철 말씀드렸지만 네 정철은 뭐 출제 영순입니다. 예, 이런 별표는 본 적이 없어요. 수능만 해도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의평가 6번입니다. 별이 9개야. 예, 9개가 없어. 9개 아예 없는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시와 현대소설, 현대문학은 지금 올해 당장 발표한 거 내도 돼요. 물론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가지 않겠지만 내도는 되잖아 그치? 근데 고전은 새로 발굴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발굴했다 쳐도 올해는 못 나와요. 올해 발굴한 것은 왜? 그게 실제로 다 검증이 끝나서 학계에서도 진짜 얘가 몇 년도에 나왔던 게 맞고 그러면 이 시기로 넣어서 뭐 조선 후기에 무슨 작품에 영향을 주고 아니었고 그게 진짜 발견된 거구나 라는 것까지 나와야 출제돼요. 아직 멀었어. 올해 만약에 발굴이 됐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작가는 그냥 제일 중요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별표가 많이 있는 작가들은 무조건 잘 봐두셔야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정철이 올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송미인곡과 관동별곡이에요. 예, 근데 송미인곡, 관동별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관동별곡은 남성화자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은 여성화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관동별곡은 정철이 남성화자잖아. 왜냐면 자기인 걸 어필해야 돼요. 너무 신난 거야. 난 관찰사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을 맡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을 때거든. 그리고 관직에 있을 때 자기가 정치도 너무 잘했고 그 다음 관동팔경 맡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지금 한양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관동별곡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철이 그죠? 네, 그리고 팩트입니다 여기서는 그지? 네,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리얼하게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과시하는 게 목적이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송민국 갔을 때는 챙피한 일이야. 유배 같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성 화자로 등장을 시켰고, 그리고 애절하게, 임금님한테 애절하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리얼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천상계와 지상계로, 가상의 상황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판타지로.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설정을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송미인곡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미인곡이 그거예요. 3위인곡은 혼자 얘기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임금님한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봄에는 너한테 이걸 보내주고 싶고 여름엔 이걸 보내주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게 삼미인곡입니다. 그리고 송미인곡은 감녀하고 울려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더니만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죠?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는데, 을려가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세한테는 하는 거죠. 내가 임금님하고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라는 얘기 했더니, 아, 나 지금 죽어서 뭐 그냥 나거리나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이제 감녀가 구준비나 되소서 이러면서 이제 끝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이죠. 아시겠지만 시에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 실제 대화 방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독백인지 대화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인지 아닌지, 이런 개념에 대한 용어들도 정확하게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 관동별곡은 이게 산이냐 바다냐가 완전히 달라요. 예, 고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작품이 되게 길지만 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구나. 크게는 산에서는 관찰사로서 너무 좋아. 예, 이 문 맡아도 너무 좋고, 나 지금 백성들 보면 어떻게 정치를 잘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어. 이래서 너무 선정에 대한 포부만 엄청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길 봐도 좋고 저길 봐도 좋고 이런 거, 뭐 만폭동이 됐고 활용소가 됐고 그냥 계속 찾아다니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을 기행가사니까 여정, 견문, 감상에 맞춰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학원에서 1년만 하와이에서 수업을 해주세요. 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요? 라고, 저 영어 못해도 되나요? 된대. 한글을 가르치면 된대. 그래서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어. 그래서 막 수업 끝나고 나면 맨날 서핑하고, 그죠? 내가 막 모래사장에 누워있고 이러면서 너무 막 일광욕하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문제는 이제 수능 때까지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0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너무 우울한 거야. 내가 이 지상낙원을 떠나야 한다니. 그래서 여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얘기가 산이에요. 네, 그래서 임금님 막 저를 여기를 맡겨주시다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개인적 욕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이별하지?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바다로 가면서는 그 개인적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엄청 극에 달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파도 치는 모습들을 보면 내적 갈등이 심화됐다가 해소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좀 되게 허망한 것은, 그래서 얘가 고민하는 건, 근데 조금 특이한 건 그냥 개인적인 욕망이 여기 눌러앉겠다가 아니라 신선이 되고 싶다요. 예, 근데 그게 꿈에서 해소가 됩니다. 예, 꿈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또 원래 신선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글 하나를 잘못 읽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따르게 됐냐라는 얘기. 그래서 술 한 잔 먹어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신선이었구나. 그러면 알겠어. 그럼 먼저 정치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즐길게. 나 그러면 됐어. 라고 해서 갈등을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관동별곡에 나온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를 한 10장으로 엄청 길게 이렇게 풀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관동별곡 전체 외운다라는 것은 하면 좋아. 네, 하면 좋은데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여정에 맞춰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가 여정이고요. 견문은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꼭 어디를 봤다가 거기 안 가고 여기로 가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여정인지, 아마 최근의 문학의 경향에서는 사실 이렇게 문제에서 문항의 정보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정서 태도만을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팩트 체크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을 되게 잘 내지 않을까. 왜냐면 어디를 쳐다보고 여기를 갔어 라고 할 때 어딜 쳐다보고 라는 그 지명만 나와도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쳐다본 게 아니라 갔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주의하시고.
사실 관동별곡은 이것만 1시간 할 수 있어. 네, 근데 여기서 네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윤선도 중요하죠. 네, 윤선도. 그러니까 가사의 영순이가 정철이라면 시조의 영순이는 윤선도예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어부사시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부사시사도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네, 40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10수씩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봄에 느끼는 거, 여름에 느끼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다 자연 친화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풍류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일로. 박일로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박일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고전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작가라고 하면요. 그냥 막 되게 과시하고 이런 작가가 아니에요. 고전 같은 경우는 현실을 그대로 그 당시의 삶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을 얼마나 잘 보여줬는가. 예, 그러니까 경기체가 이런 게 절대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체가는 그냥 허세만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단한 데서 놀고 있는데 어때? 이 경기가 어떠하니? 이 경치가 어떠니? 라고 하면서 막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린 별로 그런 게 안 궁금해. 그것보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이별을 했고 이런 게 훨씬 궁금해 라는 거거든. 근데 박일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사실 이름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최소 양반이 안 됐어도 양반은 사대부가 될 자격이 있는 정도의 신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선 후기에 이제 몰락한 양반의 신분이 되어서 선상타는 뭡니까? 이제 심지어는 징병까지 끌려가요. 그래서 양반인데 이 뭐 사실 선상타는 훨씬 어렵거든요. 원래 박일로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들 누앙사를 더 잘 아실 텐데 얼마나 솔직해요. 나도 말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양반이야. 근데 우리 노비들이 다 도망가고 나 가난하고 그래서 뭐 일단 농사는 줘야 되겠는데 못하겠어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내가 옆집에 가서 직접 소를 빌리러 갔어. 근데 소를 빌리러 갔는데 까였어. 심지어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썼어요. 심지어는 막 문 앞에서 에헤미를 계속하면서 에헤미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막 저 옆집인데요 이 얘기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이제 옆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를 다 써놨잖아. 얼마나 리얼해. 조금 창피할 수 있어요. 박앤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게 조선시대에 몰락한 양반들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선상탄도 그래요. 보통은 양반이야. 양반이 이제 징병이 된 것도 사실 뭐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징병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 썼는데 임금님 제가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 이런 얘기 써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아니 진시황은 왜 일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진시황이 잘못했네. 일본은 원래 나쁜 애들인데 얘네는 괜히 만들었어.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써. 이런 얘기를 쓴다고요. 그지? 내가 어이가 없잖아. 그죠? 이건 양반의 모습이 아니잖아. 얼마나 찌질해. 근데 그거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출제 영순이.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양반들한테는 그냥 다 감정 숨기는 게 기본이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 이황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치? 이황이 왜냐면 도산12곡이 수특에 들어가 있는데 이가 고산국어가가 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둘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양반들의 작품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시조나 이런 데서 이제 말이 길어지고 이럴 때 자연에 대해서 막 친화적인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관직에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이런 얘기들. 근데 관직에 있지 않을 때는 대부분 어떤 이유예요? 유배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어필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황하고 이이는 좀 달라. 요 얘기를 쓴 게 은퇴하고 나서예요. 잘린 게 아니고 은퇴라고. 그러니까 내려와서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 이상으로 명예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정말 훌륭하셔. 이게 서울에서 막 뭐 되게 장관하고 내려오신 분이야. 뭐 이런 칭송을 받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지 않아. 자연친화 쓰지 않고 어떻게 자연친화 쓰는데 반은 내용이 뭐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학문에 대해서 독려하는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예, 왜냐면 이 두 작가는 그런 특징으로 썼으니까. 다른 작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보시면 그냥, 예, 아니 뭐 청산 얘가 막 그치지 않고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보통 그냥 불변성이고, 불변성이면서 그냥 강한 의지만 드러내는데, 아니야, 학문을 그렇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해석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네, 보시면 이제 뭐 인재는 수능이 나왔었어요. 14년도 수능이 나왔었으니까 별 하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백규가, 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 농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뭐 사실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16년도에도 또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냥 양반들이 농민들 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적으로 본 시선들도 있어요. 위백규면 양반 사대부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신경님처럼 농민의 입장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이 배경을 써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냥 풍류의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 나 농민의 입장으로 여기는 열심히 가꾸는 곳이고, 근데 저기서 휘파람에 불고 있는 애는 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청산별곡, 뭐 정석가, 이런 민중 작품들은요, 고려가요라든지, 네, 뭐 이런 민요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네, 얘네들도 출제 영순이에요. 뭐 다 중요해야 돼, 그치? 근데 민중 문학들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실제 진솔한 마음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밑에, 예, 아니 뭐 정약용도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시조나 이러는 것들 선생님이 이제 밑에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건 다 시조인데, 시조는 당연히 출제 영순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작품들 다 중요하니까 그거 잘 보시고, 굳이 빼야 되는 거 있다라고 한다면 있어, 굳이가. 네. 그 다음에 송인 이런 거, 네, 그런 정도 빼고서는, 네, 다 보세요. 알겠죠? 네, 다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그마저도 그냥, 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다 배워놓고 뭐 송인과 구지가까지 모를 필요도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수특 수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 순서대로 고전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한 번씩은. 그리고 말씀드린 작품들은 2번 이상 보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고전시가 중요 작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작품, 네, 갈래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